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주제 보시죠.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. 문 전 대통령은 생활비를 준 게 아니라 임대료를 낸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침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도착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공정해야 합니다.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.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할 공정한 수사의 원칙에 맞게끔 진행할 것을 단호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우리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. 예,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께 간곡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.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이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. 우리 검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신임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. 제3자 뇌물 수수로 끙끙거려가면서 의유를 하려 했다가 쉽지 않자 단순 뇌물 수수로 경제 공동체 일원으로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직 대통령께서 잘 설명을 엊그제 하셨습니다. 수사기간이 무려 2년 반에 이릅니다.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윤석열,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언론 플레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. 어린아이, 칠순 노무에 이르기까지 네, 지금 박범계 의원이 대검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준 것을 일종의 생활비로 보고 있고 문 전 대통령은 아니다, 임대료를 낸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현장 연결을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문재인 정부 자,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. 문 전 대통령 수사하지 마라. 그런데 이 이유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지급해 오던 비용을 다혜 씨 가정이 이상직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태국으로 이주하고 나서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지급하지 않게 된 것. 자, 지급하지 않게 된 것.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주던 생활비를 이상직 전 의원이 대신 다혜 씨 가정에게 베풀었다라고 해서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아니다. 그것은 내가 준 생활비가 아니라 내가 내야 할 돈이었다. 임대료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. 문 전 대통령의 반박 함께 보시죠. 사위 소유의 구기동 빌라 머물 당시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다. 내가 준 건 생활비가 아니었다. 다시 말해서 내가 내야 할 임대료를 낸 거고 내가 거기 안 사니까 임대료를 안 낸 거다. 다시 말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내가 내줬던 생활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다 라는 취지의 논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시한 거죠. 김용태 의원님, 예. 자, 그 사위 부부, 딸 부부 소유의 구기동 빌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살긴 했는데 그에 대한 임대료였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임대료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사실이라고 보여져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기동 빌라를 통해 가지고 사위한테 어떤 돈을 지불했더라면 사실 그 시기를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
그 좀 더 이제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면은 사위가 이제 또 게임 회사로 취업했을 땐 또 그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요. 예. 그 부분은 시기적인 측면을 좀 따져 보면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.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야권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글쎄요, 좀 뭐 의혹이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라면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.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재임 시절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. 대통령 예우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.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. 이런 표현을 쓰셨단 예. 말이에요.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쓰셨던 적이 있죠. 그러니까 야권은 늘 여권을 향해서는 적폐청산이니 뭐 공정한 수사니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정작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정치 보복이다 이러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저는 좀 납득되지 않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공정하게,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.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말 그대로 임대료라면 여기 기소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니까요.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. 김용태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. 김영주 의원님. 예. 그 정말 생활비인 겁니까? 임대료인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아마 임대료적 성격은 있었는데 아까 방금 이제 김 의원 말씀처럼 시기를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집에 살았던 시점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무슨 뭐 임대 계약서라도 내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, 문다혜 씨의 변호인이 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말하자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그 임대 계약서를 이렇게 지켰다. 그리고 그때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그 취직이 됐을 때는 임대 중이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안 보냈다면 왜 안 보냈는지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 뭐 보복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그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주고받고 논의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. 실제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쌓아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뭐 운명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이거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. 예. 자, 김문식 교수님. 예. 문 전 대통령의 임대료였다라는 일종의 해명이 사실 곧장 나오진 않았어요. 뭐 늦게 알려진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이 뇌물죄로 보고 어떤 검찰의 수사 논리를 다 완성한 다음에 추후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법적 논리를 깨는 어떤 반박 차원에서 그것은 임대료였다라는 반박이 나온 건데 사실 이 수사의 본질이라고나 할까요? 예. 첫 시작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말도 많았던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내정 이후에 게임회사 임원으로 픽업할 만한 이른바 그릇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그것도 직업이 없었던 사위를 태국으로까지 이주시키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갖고 있는 회사가 게임회사 간부로 채용을 했는지 그 채용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렇죠. 그 여부가 사실은 논란의 본질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김영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죄 혐의가 있고 검찰의 수사가 개시가 되면 국민들은 법 앞에 다 평등한 겁니다.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모든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. 협조라는 거 뭡니까? 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면 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임대료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봐요. 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걸 정말 세입자와 여기 집주인의 관계로서 했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그걸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6년에서 이제 홍은동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때 중단했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 그러나 2016년에 공교롭게 또 게임회사 취업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안 준 게 아니냐라는 것도 검찰의 논리입니다. 그것도 간단합니다. 게임회사로 취직한 다음에 생활비를 안 주다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2018년 이후에 이른바 이상직 의원이 소유주로 있는 타이스타젯으로 이제
특혜 취업이 되잖아요. 그 취업이 된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인지,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입금 자료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. 근데 그때도 매번 줬던 것인지 저는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쓰기보다는 가서 해명하고 소명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. 더 중요한 건 앵커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.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. 그 전 처음 문제가 뭡니까?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주로 있는 이 타이스타젯에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항공사의 자회사 전무로 데려간 그 취업 자체가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졌던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임명의 대가가 아니냐는 것들에 이 관계가 먼저 입증이 돼야만 되는 이야기예요. 근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게 많잖아요. 왜냐?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은 면접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쟁 후보는 아예 탈락시켰다는 것이고 이상직 전 의원을 아예 미리 내정해 놓고 했다는 건 다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검찰은 거기서부터 지금 파고들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대가로 바로 그 직후에 그 사위가 취업이 됐기 때문에 분명한 대가성의 그 혐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그 대가성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사위의 특혜 취업 자리에 대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사위가 취업해서 받은 돈은 그 대가의 특혜가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,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것을 정말 직권을 남용해서 해가면서까지 임명을 했는지, 그리고 그 대가로 사의를 불법 취역시켰는지,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금이 시작된 시점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검찰에서는 송금이 종료된 시점을 봐라라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? 자,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송금이 시작된 시점이 사위가 갖고 있었던 구기동 빌라로 이사한 순간부터 송금이 시작됐다. 임대료다.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검찰에서는 사위가 게임 회사에 취업되는 그 순간부터 송금이 중단됐다. 대통령 내외가 홍은동으로 이사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. 라고 송금이 중단된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활비냐 임대료냐라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, 김영주 의원님, 네. 이 송금이 시작된 시점을 보면 임대료 같기도 하고 송금이 중단된 시점을 보면 생활비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임대료인데 뒤에 부분은 생활비다 이런 얘기인가요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모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타이스타젯에 사실은 취직한 것에 문제도 없다고 보여져요, 사실은.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에 걸맞지 않는 월급을 준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, 저는. 그렇군요. 뭐 실제로 게임 회사에 있을 때도 게임 개발자 아니었어요. 그냥 뭐 저기 작은 말하자면 잡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. 그러면 타이스타젯도 가서 겨우 발끈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발끈하는데 그 지사장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. 그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장의 어떤 지연 말단적인 부분입니다.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세냐 임대료냐 하는 것도 전체 이 범죄의 경중에 있어 굉장히 경한 부분에 해당된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부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저렇게 이렇게 반박하시면 받아들이면 된 문제입니다. 그럼 몇 가지,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왜 안 줬습니까? 혹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돈을 줬습니까? 이런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죠. 핵심은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상직 그 중진공 이사장의 말하자면 이게 그 취임이 대가성이 있느냐, 또 그 대가성으로 인해서 뇌물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.